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가 유통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모든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있는 상태고, 사실은 이제 구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공장 돌리기도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은 편하지 않은 상태인 건 알고 있는데, 그럴 때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공부 좀 합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어려운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의 확장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말을.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의 확장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화학결합, 화학결합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그 의미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최근에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화학 결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화학 단순하게 케미칼 관점에서 보는 거랑 그다음에 양자역학, 그다음에 이제 철학적 관점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업무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질문인데 제가 이제 제미나이하고 질문하면서 얘기를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 생각을 이제 검증하는 차원에서 제미나이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 저는 생각으로 이미 정립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제미나이가 정리를 해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일단 이 시작은 이거예요. 시작 뭐가 많이 있는데 폴리우레탄 이렇게 이제 보면은 폴리우레탄은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을 기준으로 하죠. 보면은 폴리우레탄 해가지고 케미칼 리액션 메커니즘 이렇게 이제 해보면 그냥 요렇게 폴리우레탄만 해가지고 해도 이게 딱 첫 번째가 이게 반응식이 나와요. 화학 반응.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화학 구조죠. 구조. 그리고 이거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해가지고 응용 분야별로 이제 제품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우레탄 스트럭처 이렇게 돼 있죠. 폴리우레탄 스트럭처 이렇게 해서 NHCO 이제 이게 결합이죠. 이게 링케이지라고 돼 있는데 케미칼 본드죠. 폴리우레탄 링케이지. 근데 에, 폴리우레탄 본드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고분자는 반응 경화형이기 때문에 화학의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폴리우레탄 성형 기술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화학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학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케미칼 본드죠. 근데 요거를 이제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폴리우레탄은 우레탄이 앞에 폴리가 붙은 거죠. 우레탄이 많이 있는 거, 뭐, 폴리. 근데 우레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레아도 있고 뷰레도 있고 알로파네이트 있고 그다음에 이소시아네이트끼리 셀프 리액션 한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다음에 폴리올도 폴리올이 단량치가 있어요. 폴리올 자체가 게시제에 PO, EO가 붙거나 아니면 뭐 폴리에스터 폴리올도 산에 알코올이 붙거나 이렇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폴리우레탄 폼 덩어리든 비폼이든 이 우리가 보는 생산 물질은 이 여기까지 종점까지 올 때 그 중간의 과정들은 다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화학 반응. 그리고 그 리액션이라고 화학 케미칼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본드의 해리 결합이 본드가 끊어지거나 끊어진 뒤에 다시 붙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케미칼 본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케미칼 메커니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케미칼 본드라는 개념으로 우리 학교에서 배운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쉬운데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설명하는 걸 제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따라와 주세요.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H3COH. 여기에
본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발라보면 C하고 C 본드가 있고 CH 본드가 있고 CO 이중 결합이 있고 CO 단일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OH 결합이 있고 이 본드라고 하는 거예요. 본드 본드가 여러 개가 연결이 돼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외관적으로 보면 여기 CO 이런 거는 CO2네, 이산화탄소네. 그러면 아세트산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네. 그러면 적당히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가 튀어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시각적으로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산염기, 이 아세트 산이잖아요. 엑시드 산. 그러면 산과 염기로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염기, 산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H 플러스 프로톤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럼 이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요 덩어리와 요게 두 덩어리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냐. 그래서 이 사이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이오닉 본드라는 게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본드라는 게 원칙적으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본드잖아요. 지금 본드. 이 본드. 그래서 질문해보고 분자의 속성, 이제 분자, 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잖아요. 특성을 가지잖아요. 그 속성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화학 반응을 하죠. 뭐 산전기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아세트산하고 뭐 다른 거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의 변화를 이 본드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게 CC, CH, CO, C 이중결합, 단일결합, 요것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이 매끈하게 되냐?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점이에요. 본드, 뭐, 화학 시간에 배웠는데, 맞겠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더 큰 범위의 원자 분자 관계 또는 거동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제미나이 뭐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질문을 하면 비슷한 답을 해요. 이제 제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네들은 특징이 이 진짜 그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제 질문을.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풀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제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요거를 제가 이제 이 부분 앞부분만 캡처해가지고 파워포인트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케미칼 본드는 편의적 근사이며 이 결론 이제 이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케미칼 본드는 편의적 근사이며 양자역학적으로는 엄밀하게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정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다? 실제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연을 다 해석하려고 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양자역학 관점에서 본드. 근데 이제 이게 파동함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파동함수 이렇게 F 사이로 해가지고 함수로 나와요. 이거 수식 이해할 필요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요런 얘기가 나오는데 C와 O 사이의 전자 개념 자체가 원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이게 화학적으로 케미칼 본드 그러면요 전자를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본드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본드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 본드 개념은 파동함수를 인간이 이해 가능한 그림으로 분해하려는 시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양자역학적 관점을, 그러니까 제 질문을 얘가, 제미나이가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방법들, 그 다음에 에모 티오리, VB 티오리, 엠비오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퀀텀 티오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드를 정의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자쌍의 형식적 배치.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몰레큘러 오피탈이라고 해서 원자 오피탈, 이렇게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개념. 요 전자가 이제 원자 핵을 둘러싸고 있을 때 어떤 모양을 갖느냐. 그래서 이제 이 요렇게 1s, 2s, 2p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아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이 있다 그러면 축구공이 하나 있고 학교 운동장 밖으로 뺑뺑 사람이 뺑뺑뺑 돌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전자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 안에 어디 그 학교 운동장만은 그 공간에 축구공 원자 핵이 있고, 지금 제 비유가 정확해요. 사이즈로 보면 그 그렇게 빈 공간이 있고 그 빈 공간 밖으로 약간 껍데기 모양으로, 이게 껍데기 쉘 껍데기 모양으로, 조개 껍데기라고 그러죠. 껍데기 모양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 전체에 걸친 분자 궤도 함수, 이거 함수죠. 함수 이렇게 해석이 되거나, 또는 이제 이 본드라고 하는 게 궤도 함수 간의 겹침, 오버랩, 이게 겹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결합 궤도, 이거는 이제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전체에 골고루 지금 계속 존재할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쏠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전자밀도 위상학적 분석,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걸로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 본드는 그냥 인간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림, 시각적 이미지로 분해하려는 시도일 뿐이에요. 그게 딱 맞지 않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어느 관점이에요, 관점. 제 관점이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탑 10 이렇게 뽑으라 그러면 관점이라는 걸 하나를 10위 안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질문했듯이 그 안에 CO2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직관의 정체. 이 보면은 CO2하고 이 메탄이죠. 여기 분해를 해보면, 잘라보면 이만큼 빼내고 보면 수소 4개, 탄소 하나 2개, 산소 2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여기 보면 에너지 나와요.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제 원자의 조성, 이렇게 원자, 탄소 원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이 조성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진 않아요. 거꾸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가 다르냐? 이제 일단 구조적으로 이렇게 CO2는 선형 구조고 파이 시스템 대칭적으로 이렇게 디로컬라이즈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왜 CO2는 CO2로 존재하고 아세트산에서 CO2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거 쏙 못 빼내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다 설명하지도 못해요. 실력이 안 돼서. 그래서 원자 조성이 우연한 일치일 뿐이에요. 일치일 뿐. 그러니까 우리가 케미칼 본드로 이해를 하면 이게 가능해 보이게 돼요. 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완전한 선입관이고 이거는 잘못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H 플러스 헬이 문제, 이 아세트산에서 이 헬인데, OH 본드는 정적 구조에서는 명확한 본드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보면 H가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여기 C하고 H가 붙어 있는 거랑 이 O하고 H랑 붙어 있는 거랑 같은 느낌으로 보여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근데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연력학적으로는 이렇게 4.76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본드예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양자역학으로는 OH 간의 전자 밀도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에너지 상황이에요. 에너지. 그러니까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이 개념이지.
이거는 또 달라요. 산소하고 이 수소들은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밀착 마크고 여기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식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케미컬 본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해석을 굳이 이온화라고 하는 이 하나의 더 추가적인 거를 덧붙여야만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 모양새가 이 모양새로 완전히 다르죠. 주장하는 학자들도 다르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거를 확실히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케미칼 본드에서는. 근데 된다는 것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원문으로 다시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좀 어렵죠? 제가 얘기하는 게. 저도 이 명확히 이 양자역학이라는 걸 확실히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물리학 박사 이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한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이 본드라고 하는 거를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이 막대기로 여기 이 폴리우레탄에서 이렇게 이 막대기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C하고 O 막대기 두 개, C하고 N은 막대기 하나. 이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본드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양자역학에서 다시 이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나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1990년대 이 사람이 가장 엄밀한 정의 중에 하나가 두 원자 사이에 본드 크리티컬 포인트 BCP가 존재하고 그 사이에 본드 패스가 형성될 때 본드가 있다고 정의한다.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본드 크리티컬 포인트 이 그림 보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지금 막대기잖아요. 막대기인데 여기다가 이 전자가 어디 있냐? 이 막대기라는 거는 뭐냐면 전자가 이 두 개의 이 볼 사이를 뺑뺑뺑뺑 돌면서 어떤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 막대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확률적으로 여기에 가장 많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요쪽으로는 점점 없어져요. 근데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전자 하나가 도는 궤적을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이 전자 하나를 공유해서 어느 순간 딱 찍으면 여기가 가장 많은 확률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이라고 하는 거, 본드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전자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접착제처럼 붙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관계, 서로 좋아하는 관계 정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마저도 근데 근본적으로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케미칼 본드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다수의 화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에르미트 연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원칙적으로 측정 불가능한 개념이다. 근데 우리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우리 손에 잡히잖아요. 네, 그리고 화학 반응해가지고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건 측정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본드라고 하는 것 자체로 보면 측정 불가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분자 거동을 기술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이제 더 근본적인 기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에너지 랜드스케이프, 포텐셜 에너지 개념으로 얘기를 했죠. 본드 개념 없이 본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핵 좌표의 함수로서 에너지를 기술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런 개념을 보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 밀도, 전자가 이제 어느 부위에서 많고 적고, 비편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드, 그러니까 이제 본드라는 거를 이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넥션 또는 인터랙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맞다. 양자역학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그 본드라는 느낌이 아니다. 그래서 반응성, 친전자성, 친핵성 위치 이렇게 약간 이 유연성을 가지고 이게 오픈되어 있는 느낌, 클로스드 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이제 파동함수, 밀도, 행렬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다 이거를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반응성 지표, 리액티비티 디스크립터스 이렇게 돼 있는데 본드의 존재보다 어디에서 반응이 일어나는가에 집중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1, 2, 3, 4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덧붙여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죠. 결론. 본드는 유용한 허구예요. useful fiction. 유용한 허구. 픽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소설, 예를 들어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주변에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드라마에서는 왜 그런 소재를 계속 써요? 굉장히 유스풀하거든요.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그런 게 선입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결합이 존재한다. CCCHCO 이 결합이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강력한 도구일 뿐이다. 실용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는 그럼 결합 사이트라는 거는 그러면 존재하느냐? 특별히 아니죠. 실용적으로 확률적으로 훨씬 더 그럴싸하니까 결합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적으로 뭐가 붙고 안 붙고는 확률이지 OX가 아니라는 거예요. 붙고 안 붙고가.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폴리우레탄에 첨가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발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학적으로 반응하냐 안 하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확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봐서 안 삐져나오면 반응했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본드가 형성이 됐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본드로. 그래서 현대 화학 이론 가지고는 본드라고 하는 걸 정의를 못 내린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직관적으로는 정확하다고 이론은 제가 안 썼으니까 분자의 거동 특히 반응 메커니즘 해립 평형 전자의 비편제야 비국속성 이런 걸 이해하려면 본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전자밀도 위상학 에너지 랜드스케이프 비국소적 전자 상관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더 큰 틀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더 큰 틀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자, 앞에서 얘기했죠. 요게 아세트산이 이렇게 분해될 수 있냐?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로 이렇게 분해돼서 나오냐? 그렇게 존재하냐? 이 지금 구조를 보면 그렇다. 케미칼 본드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그렇다. 그럼 거꾸로 자연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져다가 메탄가스하고 섞어가지고 어떻게 버물려 놓으면 아세트산이 만들어지냐? 그죠? 이렇게 질문이 되죠. 본드가 그냥 본드라는 우리 개념으로 보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안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결합의 파괴와 생성, 이 결합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 관점만 보면 되는데 그 관점에서는 그냥 에너지 장벽 정도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에너지가 열이 나오고 들어오고 발열 반응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죠. 그래서 더 안정한 상태로 되면 에너지가 나오고 발열 반응,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정도 선에서 해결하면 이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를 그냥 때려놓고 가만 놔두면 아세트산으로 일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그 불가능하다는 건 확실히 명확히 알죠. 왜? 이 분자가
이 모양을 띄는 거랑 이 모양을 띄는 거랑 이 모양을 띄는 거랑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이 모양에 대한 정보, 이 모양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섞어져 가지고 이 모양으로 될 수 있느냐? 아니죠. 마치 DNA처럼 CO2 안에는 어떤 DNA가 있는 것처럼 요 구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특성을 갖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DNA를 가진 것처럼 사람도 세포 하나에서 요만한 덩어리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 마찬가지로 한 개의 이산화탄소가 가진 특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가스, 군집이지, 그것도. 그 안으로 보면은 이 사람의 몸집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개체가 하나씩 하나씩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세포처럼 걔들이 해서 떼거리 뭉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 분자간의 형태를 가지려면, 자, 여기 이산화탄소 CO2 하나만 있느냐, 자연계에 없어요. 그런 거는. 이산화탄소 가스는 적어도 몇 개씩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려면 물질과 정보가 어떤 하나의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존재해야 이산화탄소가 있고 메탄가스가 있고 아세트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케미칼 본드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이 정보라는 게 개입이 안 돼 버리는 거죠.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빼지는 거예요. 그런 물질의 본성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따가 폴리우레탄으로 연결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왜 저절로 안 되는가? 여기 보면은 이게 델타 G죠. 델타 G가 0보다 커요. 이건 이제 연력학 법칙인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네. 그래서 에너지 장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엔트로피 감소 플러스 에너지 증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제가 이제 철학적으로 가볼게요. 철학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진화론이 있고요. 진화론이 있고, 진화론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뭐가요?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이거 무기물의 이산화탄소. 옛날에 지구가 생성이 돼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화산이 폭발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큰 에너지들이 있으니까 메탄가스가 나오고요. 거기까지 이제 무생물이에요, 무생물. 근데 이렇게 이 두 개가 뭉쳐가지고 아세트산이 됐다. 요거는 약간 유기체의 기본 구성 물질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뭉쳐서 이렇게 되는 게 진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화. 되느냐? 여기 보면은 생명체, 아세토제닉 박테리아라고 하는 이 박테리아가 이 반응에 에너지를 투입하고 효소라고 하는 정보 구조물을 사용해서 강제로 진행시킨대요. 돼요. 자연계에서 일어나요. 누가 한다고요? 아세토제닉 박테리아가. 근데 얘가 아세토제닉 박테리아가 먼저 생겼을까요? 이거가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그 진화, 지구의 진화에서? 그럴 일은 없죠.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진화론은 완벽하게 허구예요. 잘못되어 있는 과학이에요. 이해 가세요? 네, 이렇게 하나씩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화학을 근본적으로 이해만 해도 그렇게 돼요. 지금 진화론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 과학자 몇 명이나 돼요? 별로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접하는 많은 뉴스 기사, 이런 건 진화론에 근거해서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해석의 문제, 에너지 장벽의 문제. 이게 이제 전이 상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도입하지 않으면, 에너지, 이제 연력학 위법처에 요거, 도입하지 않으면, 이제 반응과 화학 물질의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 그리고 흡열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냐, 또는 이렇게 전이 상태의 안정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서 여기 이제 언덕이라고 얘기하고, 언덕이 높으면 여기 지나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생성물과 반응물에서 더 불안정한 상태, 에너지의 레벨, 높이가 높으면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더 높죠. 이렇게 넘어갈 확률보다. 여기가 더 에너지가 높으니까. 여기 이제 장벽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관측이 되죠. 반응을 시키면, 폴리우레탄 반응시키면 열이 나오고 폼이 되잖아요. 이소폴리오를 반응시키면 폼이 돼요.
이소폴리올이 여기 있고 폼이 여기 있어요. 실제로 현상이에요. 그대로 기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전자들이 재배열이 되고 특정 기하학적 배치에 도달하고 이렇게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 배치에서 전자 구조의 위상학적 변화, 본드의 파괴와 생성, 즉 NCO가 끊어져서 NHCOO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에너지의 문제만 가지고 이게 다 해결이 되냐?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거 왜 에너지 주면 이게 돼야 되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 토폴로지 위상의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더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다 다 이렇게 끌어오기 전에 그냥 이걸로 이렇게 넘어가서 볼게요. 제가 질문을 개떡같이 썼지만 얘는 답을 제 질문도 정리해주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핵심 질문에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DNA와 같은 개념이죠. 파동함수 자체가 정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파동함수라고. 제가 정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파동함수가 정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파동합수는 뭐다? 정보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 즉 어떤 원자 배치가 안정한가, 어느 방향으로 전자 밀도가 흐르는가, 이건 이제 일렉트로닉 패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반응 경로, 리액션 패스라고 하죠. 이거는 반응 경로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에 대해서 내재된 구조적인 정보가 있는 거죠. 의자가 의자의 모양일 수 있는 거는 의자라고 하는 그 모양을 갖추기 위한 정보들이 원자 분자 레벨에서 정보가 개입된 거예요. 그게 정보가 빠지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CHON, 유기물, 탄소, 수소, 산소, 요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미네랄도 조금 들어있고, 인도 들어있고, 뭐 그러겠죠. 그 어쨌든 CHON이 절대 다수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휠러 이론, it from bit, 이렇게 이런 말들, 모든 제안하기는 모든 물리적 실체는 근본적으로 정보로부터 나온다. 이거 제가 그냥 막 비유적으로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양자역학으로 얘기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여기까지 가요. 결국은 분자 구조는 파동함수에 인코딩된 정보고요. 화학 반응은 정보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의 장벽은 정보 상태 간의 전환 비용, 코스트. 비용이라는 개념 아시죠?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쓰면 안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요 사람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요런 거 요것을. 그래서 정보 변화는 반드시 물리적 에너지와 연결된다. 이것이 화학 반응에서 엔트로피와 에너지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와 깊이 연계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케미칼 본드에서 양자역학, 그 다음에 연력학 법칙, 1법칙인지 2법칙인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진화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분자는 물질과 정보라는 직관의 정확성, 그래서 정확히 맞는 표현이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물질은 전자, 핵, 더 나누면 이제 쿼크라고 하는 거죠. 쿼크. 그래서 파동함수가 이 분자 구조의 어떤 상태, 시메트리, 대칭성 구조,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설명해주는 정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 형태가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고요. 그때 코스트, 들어오고 나가고, 요게 에너지 장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왜 그 구조인가, 이거는 이렇게 CO2, 이산화탄소가 선형인 이유, 요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H2O가 구분 이유, 요런 얘기가 있고, 제가 이걸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벤젠이 평면 육각형인 이유. 왼쪽은 다 자연에서 실제 존재하는 분자 구조의 특징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거를, 요런 식으로 기호화해서,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제약하는 규칙,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거예요. C하고 그러니까 탄소와 산소 두 개가 존재해서 그러면은 요렇게 존재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또 그냥 탄소 하나 덩어리하고 산소 덩어리하고 따로따로 있으면 또 이런 구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 정보가 필요하고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까 말한 그 진화론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 효소는 수억 년 동안 진화한 거예요. 효소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이 이 아세트산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없어. 자연적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요. 왜? 양자역학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제 질문이 어떤 궁극적인 거를 내포하고 있냐? 이 케미칼 본드는 너무 좁고 정적이고 편협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구조와 반응은 파동함수의 내재는 비국소적 정보 구조, 에너지의 위상, 그리고 연력학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봐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럼 아유 폴리우레탄은 나는 죽어도 공부 못하겠네. 이렇게 나오면 미쳐버리겠네. 예,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되죠. 네.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철학적 영혼이나 신 이런 얘기를 더 얘기를 했는데 굳이 그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진화론에서 이미 예,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화학 결합을 왜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 번만 얘기해 줄게요. 이 우레탄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이 수반되는 거예요. 산응 경화형 고분자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요. 이게 반응이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여기까지는 그 단순한 질문이죠. 그러면 잘 되냐 안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되게 만들 것이냐? 요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케미칼 본드의 브레이크, 그 다음에 결합, 그러니까 끊어지고 붙고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면은 그거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통찰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폴리우레탄은 여러 가지 결합들의 통합체예요. 우레탄 결합도 있고 우레아도 있고 뷰렛이 있고 알로파넷이 있어요. NCO하고 OH 또는 NH가 만나서 뭐가 될지 몰라요. 뭐가 될지. 그런데 뭐가 될지 알게 돼 있어요. 왜? 여기에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보. 네, 정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트, 들어가는 비용, 에너지라고 그랬죠. 에너지. 그래서, 인포메이션하고 에너지를 알게 되면 이 경로를 명확히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방을 블로잉 촉매하고 갤링 촉매를 썼어요. 그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보하고 에너지를 알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폴리우레탄은 여러 가지 성분의 복합제예요. 그러니까 PO, 그냥 NCO하고 OH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난연제도 집어넣고요. 정포제도 들어가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폴리우레탄 폼에다가 뭔가 기능적인 부분을 집어넣겠다. 근데 이상하게 나온다. 그럼 뭐란 뜻이에요? 잘못 집어넣은 거지. 제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를 현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을 어느 시점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요렇게 봐야 돼요. 지금 이거 조금 더 얘기하면 제 미천이 다 드러나서 더 얘기를 못하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게요. 조금 어려운 강의였습니다, 오늘은. 자, 이 정도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